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는 물론 국내 산업계 위기감이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관세는 최소 25% 정도가 될 거다라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주력 수출 품목이 자동차인 우리 울산의 경제도 타격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은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또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이경우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 좀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해보기 위해서 울산 경제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예고는 됐습니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하자마자 전 세계가 정말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네네. 4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왔잖아요. 네네. 1기 때와 지금을 비교하기 위해서 1기 정부 사례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당시에 대한민국하고 울산 수출은 좀 어땠습니까? 당시 예. 대한민국하고 울산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전체 나라에서는 그때 이제 그 철강하고 알루미늄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관세들이 이야기가 나왔던 상태였기 때문에 예. 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좀 영향을 받았지만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사실 자동차에 대한 관세 폭탄이 막 이렇게 현실화되지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그때 당시에는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예. 그 일기보다도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매일 뉴스를 접하시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일기보다 훨씬 더 거세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진단해보고 맞습니다. 함께 네. 우려하고 대책을 네네. 세워야 하는 그런 시기가 와버렸는데 자, 그럼 지금 트럼프 2기의 미국 움직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점들이 구체적으로 우려스러운지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그 2기 트럼프도 1기랑 사실 좀 비슷하기는 한데 이게 뭐 그때 1기 당시에는 사실은 미중 무역 갈등이 굉장히 컸었단 말이에요. 고조됐던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로 이제 철강하고 자동차를 생산하는 중국, 유럽, 일본 그리고 저희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굉장히 센 보호무역이 지금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미국의 움직임인 것 같고 예. 특히나 이제 아까 잠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기 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다가 실현되지는 않았던 지금 자동차 25% 관세가 이제는 재점화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고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지금 이러한 움직임으로 봤을 때 뭐 KDI 같은 데서 지금 분석을 한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 관세가 25% 정도 붙게 된다면 작게는 10%, 예. 많게는 30% 정도 그 대미 수출량이 감소하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그런 거고 또 하나 지금 그러한 미국의 움직임 때문에 저희들 또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당장에 이제 자동차 수출량이 뭐 떨어지는 건 누구나 다 이제는 직관적으로도 이제 이해가 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호무역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 경제가 안 좋아져요.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저희 울산에서 이제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뭐 조선 산업이라든지 석유화학 산업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트럼프 1기 때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네네. 선별적 관세 정책이었다면 2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맞습니다. 한 네네. 보편적인 관세 네네. 전쟁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제 탄핵 정국 속에 네. 정상 외교 채널이 지금 저희는 공백 상태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네네네네. 그러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사 총리 가서 뭐 아부 작전을 펼치기도 하고 맞아요. 뭐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관세 올린다 맞불 작전을 펼치기도 하는데 네네. 과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 근데 우리나라도 1기 때처럼
이거 자동차 관세요. 그 뭘 하나 주고 이거 진짜 빨리 이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때도 이제 1기 때도 25% 관세 이야기가 나오니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재조정했어요. 예. 재조정해가지고 뭐 그 미국에서 오는 수입품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 규제를 좀 풀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뭘 하나 주고 사실은 그때 25% 관세가 실현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도 지금 철강하고 지금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재점화되고 있는 관세 폭탄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그거를 못하게 지금 맞는 방법밖에 없어요. 대신에 뭔가 재협상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움직임이 지금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그냥 현실화돼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산자부라든지 중기부에서는 어떻게든 미국 이외의 다른 뭐 아시아 국가, 중동 국가, 이러한 뭐 아프리카 국가 이렇게 해서 수출을 좀 다변화하는 형태로 좀 그러한 쪽으로 좀 관심을 이런 충격을 좀 완화하고자 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이제 지원책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한 지원책들,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좀 버텨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기업들에 대한 그런 지원책들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기술 지원이라든지 R&D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네, 네, 다시 네, 한번 더 네, 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으로 인한 변화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울산의 경제 수출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은 이경우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한 울산 경제와 수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울산 수출에 있어서 대미 수출,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곳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 곳인지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고 네네. 싶은데 특정 산업군의 편중이 높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세요. 네네. 대미 수출 구성은 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 울산의 수출액이 작년에 880억 불 정도였는데 이 중에 이제 자동차가 31%예요. 그러니까 우리 울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출의 30%가량이 자동차 부문에서 만들어지고 상당한 걸 그죠? 예, 예. 양이군요. 그게 이제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이제 의존도가 높고, 그럼 미국만을 따지고 놓고 보자면 저희가 이제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 수출액이 예. 울산 전체 수출액의 약 한 17%를 아하. 차지해요. 그 굉장히 의존도가 높죠. 특정 자동차 산업과 미국과의 굉장히 많은 의존도가 있고, 그러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울산의 전체 수출에서 예. 자동차가 차지하는 부분이 64%예요. 아. 그러니 이게 뭐 그 미국하고의 어떤 수출, 특히 자동차 수출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울산 수출 시장에 적신호가 발생하는 그러한 지금 상태인 거죠. 네. 예. 뭐 3월 12일부터 철강, 알루미늄 제품 25%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 뭐 기자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냥 고민도 안 하고 자동차도 25%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네.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네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수출 비중이 그렇게나 높은 울산 네. 앞으로 위험 요인이 상당하겠는데요. 아, 네. 예. 이 25% 관세가 매겨지고 현실화되고 또 그게 이제 수출 물량이 이제는 영향을 주게 되면 저희 이제는 아까 잠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 대미 의존도가 높은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그냥 수출 시장에 있어서 아까 뭐 10% 30% 정도 나왔겠지만 그 사이에서 저희도 분명히 수출 물량이 확 떨어질 거고, 당연히 저희가 이제는 또 그런 자동차 수출에 대한 것들의 감소는 그 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러한 특히 자동차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업의 어느 정도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 경기 침체까지, 소비 침체까지, 고용 시장 불안정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요인들이 좀 저희는 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네, 실장님 방금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하셨으니까 네. 바로 그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부과 예고가 실제로 현실화될 경우에 뭐 최대 30%까지 뭐 네네. 예, 감소한다고 하셨지만 네네. 이 가격 경쟁력이 한번 약화가 되면 그 이미지라는 것도 뭐 상당한 기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군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맞습니다.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네네. 이 국내 최대 자동차 생산 공장이 있는 울산의 경우에는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관련된 뭐 수많은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 업체들이 네네. 타격을 입게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참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그 자동차 산업 저희 이제 뭐 세계 산업 뭐 비철까지 해서 4개 산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비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4개 산업 중에서 이게 그 협력 업체들과 가장 이렇게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엮여 있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에요. 그래서 예. 저희들이 뭐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몇 차 벤더까지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를 정도로 아주 촘촘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 어떤 충격이 가게 되면 그게 뭐 8차 밴더, 9차 밴더 뭐 어디까지 그 효과가 갈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완성차 업체에 총 만들어지는 물량이 작아지면 거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협력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또 더 큰 문제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대내외적인 환경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그걸 버틸 수 있는 이렇게 예. 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력도 있고 자금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버틸 수 있지만 뭐 3차 밴더, 4차 밴더까지 밑으로 내려가면 뭐 예측 가능하시겠지만 뭐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도 버티지 못할 정도의 재정 상황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지금 아주 밑단에 있는 협력 업체들의 충격들과 그다음에 어쩌면은 그 뭐 부도라든지 이러한 형태로 더 안 좋은 형태로까지 그게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은 예.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지금은 좀 많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대차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출 시장의 다변화라든지 네네. 뭐 시도는 해볼 수 있는데 네네. 지금 말씀하신 협력업체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사실 현대차의 방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겠네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특별히 대책이 대책이 사실 나올 없죠. 수가 없겠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력으로 사실은 뭘 어떻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메이커들이 사실은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 집중을 하고 있는데 뭐 친환경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플래그십 모델들, 뭐 고가의 자동차들, 고급 승용차들로 이제 네네네. 수익성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뭐 한국을 뭐 타겟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그 은연중에 의미를 보면 최근 몇 년간 현대차가 참 좋았잖아요. 대미 수출도 그렇죠. 상당히 네네네. 좋았고 그런 좀 현대차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 아까도 잠깐 네네. 이야기했습니다만 한 번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기 시작하면 그 네네네. 이미지라는 것도 회복하기 맞습니다. 어렵고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게 음. 사실 지금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좀 재미를 본 부분이 이제 뭐 전기차하고 이제 대형 SUV 이쪽으로 해가지고 예. 사실은 그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수익성을 좀 내고 있었어요. 기타 다른 자동차보다도. 근데 일단 이게 관세 폭탄이 매겨지게 되면서 뭐 25%라고 이야기하니 직관적으로는 지금 1,000만 원짜리가 1,250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미국 내에서도 그 인기가 있고 수익성을 확보해줬던 그런 현대 자동차들의 그러한 그 차종들이 이제 25%의 가격이 올라가는 25% 할인을 해줘도 지금 이게 좀 이게 그렇죠. 경쟁력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예. 좋아할까 말까 한 판에 25%의 가격이 확 올라가게 되면 미국 내의 내수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의 그런 어떤 인기는 사실은 많이 떨어질 거라는 그러한 거는 뭐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대자동차의 수익성도 관세로 25% 관세에서는 아마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그 미국 내 조지아 전기차 공장의 일부 라인을 하이브리드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뭐 그래요? 네네, 어떤 맞습니다. 이유에서 그럴까요? 그게 그
그 전에 이제는 보조금 얘기가 사실은 좀 나와 있었어요. 예. 이게 트럼프 2기가 오기 전부터 이제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흐르다가 트럼프가 나오면서 이제는 아메리카 퍼스트, 뭐 미국이 먼저야,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는 그 현대 자동차에서도 우리 한국에서 울산 공장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는 거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도 조금 힘들어하는 와중에 이게 관세, 보호무역주의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울산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는 거에 대한 이제 경쟁력은 더 이상 버티지 없는 상황이 된 예. 거죠. 그러니까는 당연히 지금 알라바마나 조지아에 있는 전기차 공장에서 저 생산을 좀 이제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뭐 많게는 그것 때문에 뭐 울산 공장에서 한 뭐 10만 대 정도의 생산이 좀 줄지 않겠냐라는 뭐 그러한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미 수출 상황 뭐 저희가 계속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악화될 경우에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수출 물량 생산을 좀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 줄지 않을까요? 그게 불가피하다. 그게 저희 뭐 울산 시민 입장에서 예. 저 입장에서는 울산에서 굉장히 많은 생산들이 나오는 거를 당연히 바라죠. 그게 그래야 우리 지역에도 좀 피가 좀 돌고 고용 시장도 좀 활성화되고 할 일이지만 예. 근데 현대 자동차라는 하나의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은 계속 그렇게 약화되어져 가는 가격 경쟁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공장의 현지화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는 거. 그렇다고 또 뭐 전체의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어떤 그 물량은 결정이 되어진 상태에서 한쪽 미국 공장에서의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그동안 했던 똑같은 양의 자동차를 울산에서 생산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울산 현대 자동차 공장의 생산량은 필연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카드다. 네. 뭐 이 정도 수준이 쭉 이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최근엔 좀 나오고 있지만 네. 어쨌든 뭐 주요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마 4년 동안 비슷한 방향은 흘러갈 거라고 예상이 네, 되는데 네, 네. 그래서 뭐 정부 차원의 대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울산시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킨다거나 지역의 산업을 좀 지킨다거나 그런 정책들, 대응들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울산시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정부가 물론 하겠죠. 예. 우리 대한민국 제일 정부가 중요하죠. 네. 뭔가를 분명히 할 때 저희 이제 울산도 사실은 좀 울산에 대한 그런 아픔을 좀 전달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25% 관세가 현실화됐을 때 울산이 받는 충격은 그 어느 시도보다도 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뭐 정부에서 계속해서 한미 무역 협정을 재협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관세를 지금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그거를 낮추거나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시가 그 목소리를 좀 내는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할 거고 예. 또 직접적으로는 정부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뭐 지방 정부에 요구를 하겠지만 저희 그 울산 광역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직접적으로는 이제 금융 지원이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영 지원이겠죠. 예. 네. 또 하나 이제 약간은 덜 직접적인 것들은 이제 세제 혜택 같은 거라든지 세제 이제 유보라든지 이러한 형태들도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R&D 지원이 기술 개발 지원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기술 지원 지금 이 상황에서 기술 지원 R&D 지원해가지고 이게 지금 나한테 지금 직접적으로 오겠냐라는 좀 피부에 안 와닿는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다든지 할 때 그 사실은 관세가 매겨지고 외풍이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독보적일 때는 나 말고 다른 대체제가 없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또 트럼프 2기가 끝나고 이게 진정되더라도 1기 때도 진정됐던데 이게 또 오잖아요. 예. 그래서 또 어떤 형태로 또 그런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울산광역시가 준비해야 되는 지원해야 되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예.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네. 기술 지원까지. 네네.
자, 알겠습니다. 자동차 다음은 이제 석유 제품인데 그 자동차 다음으로 이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이죠. 네네. 석유 제품은 향후에 좀 어떻게 될지 전망을 뭐 트럼프 아주 유명한 그 기후 위기 불신론자잖아요. 맞습니다. 선거 내 계속 네, 맞습니다. 석유 캐자, 네네. 가스 캐자 뭐 그랬기 때문에 네네. 이것도 좀 지켜볼 대목인데. 그 저희가 이제는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의외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으로 직접 괴롭히지는 않지 않겠냐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일기 때도 보면 사실은 관세가 중국을 타겟으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석유 시장, 정유 시장 같은 경우는 중동 지역을 약간 길들이지 않겠냐 예. 해가지고 사실은 뭐 중동 지역으로 그러한 관세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이 가지 않겠냐라고 하고 생각이 들어서 석유 제품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갖지 않고 더 이제 아까 앵커님이 잠깐 좋은 말씀을 하셨던 게 미국이 석유 정제나 뭐 세일가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거는 내가 좀 우위가 있지라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아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석유 제품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만큼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트럼프 미국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자동차 시장이고 철강 시장이고 알루미늄 시장이지 석유 쪽이 자기네들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예. 저희들이 하나 걱정하는 거는 보호무역주의, 지금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는 이게 일기 때도 그랬거든요. 희한하게 맞물려요. 보호무역주의가 이게 현실화가 되고 막 이렇게 불거지면 이상하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글로벌 경기 침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석유 정제 시장이에요. 그래서 약간 간접적으로 저희 울산 석유 정제 시장에 그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금보다 더 격화되면서 좀 타격을 받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걱정인 부분입니다. 예,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네네네. 전반적인 흐름에 맞습니다. 다소 타격은 있을 수 네네네. 있다. 자, 그런가 하면 미국 정부가 중국 선박 제재는 아주 구체화를 했는데 이러면 이제 국내 조선 품목은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중국이 지금 뭐 조선업에서 굉장히 많이 뭐 한국을 따라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상황일까요? 어떻습니까? 기대를 해도 될 거는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주저주저 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대미를 상대로 예. 해가지고 뭐 조선 발주력 수주를 받고 직접적으로 수출을 하거나 사실은 또 그러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는 수주를 받는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 선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선 수주를 받고 거기에서 이제는 수출 물량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직접적으로 저희가 그런 어떤 반사이익을 받을 거다라고 막 이렇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대신에 저희들이 이제는 그 미국 같은 그 조선 산업에서 조선업도 분명히 유지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이 굉장히 또 군사력이 좋잖아요. 예. 굉장히 많은 이 함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유지 보수 시장에 있어서 저희 이제는 울산하고 대한민국이 좀 혜택을 받지 않겠냐. 그래서 그쪽 시장으로 상당히 많은 물량이 좀 열리지 않겠냐 해서 그쪽이라면은 저희들이 반사이익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생각은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HT 중공업이나 뭐 하나오션 같은 거 최근에 뭐 가시화되는 그런 분위기도 좀 맞습니다. 저희가 목격을 맞습니다. 했고 이제 마칠 시간인데 대한민국 경제는 뭐 전화위복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네네. 않습니까? 네. 이번 기회,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울산의 기업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볼 기회가 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대한민국도 예. 울산도 특히 울산이요. 저희 울산이 뭐 맨날 뭐 위기다 뭐다 해도 항상 저희는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뭐 어떤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울산도 사실은 이참에 물론 여태까지 잘해 오셨지만,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뭐 제조 산업에 대한 고부가 가치와 지금 조선 산업이 약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산업 같은 경우는 뭐가 이렇게 지금 LNG선이나 친환경 선박,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해서
현대중공업 이외에 대체제가 없는 형태로 만들어놔서 지금 뭔가 이렇게 외풍이 들어와도 좀 덜 흔들리는 형국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기술을 갖고 있고 내 제품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지금 우리 제조업체들에서도 그런 어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그런 고부가 가치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울산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제조업 말고 더 고부가 가치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제조업 부문, 뭐 서비스업 부문들 요즘 뭐 가깝게 보기에는 뭐 우리 K 콘텐츠들 얼마나 많습니까? K 푸드도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그게 제조업 아니잖아요. 근데 예. 그 파급력이라는 건 엄청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제조업 부문에 있어서의 그런 또 하나의 그런 육성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이 기침하니까 자꾸 우리 감기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출 시장이라든지 이런 공급망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다변화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 시장을 예. 좀 다변화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좀 어떻게 될지 우리 실장님 잘 지켜보시다가 네, 또 네. 조만간 또 한번 모시도록 네, 네, 네. 하겠습니다. 자, 이경우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관세 정책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붙이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덩달아 울산 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걸로 관측이 됩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기업 공장을 또 미국으로 옮기면 도리어 지역 경제 기반이 무너질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완충 장치 마련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